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조금은 빨라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해가 지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웃을 일이 있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밝고 유쾌하게 삽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유쾌하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요. 유쾌함은 단순히 웃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쾌하게 산다는 건 마음속에 여유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근육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20대든 70대든 같은 하루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 속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인생을 유쾌하게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유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진지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지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노인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35%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생리적 작용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 본 적이 있나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라도 뇌는 실제로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즉, 웃음은 약보다 강한 치유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웃어보세요. 웃음은 삶의 윤활유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라는 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험의 토대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인지 능력 저하가 늦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본다거나 손주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도하는 태도입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이미 젊음은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합니다. 세계적인 노년 행복 연구에서도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가 꼽혔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삽니다.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 산책길에서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그런 일상이 마음의 온도를 올립니다. 관계는 오래된 인연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도 충분히 따뜻한 유쾌함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을 바꿉니다. 이 나이에 뭐가 고마워라는 말 대신 그래도 오늘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말투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 온기가 관계를 좋게 만들고 삶의 품격을 높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나 체력,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유, 이해, 관용, 그리고
자신을 깊이 아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행복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삶에 만족합니다. 주름이 늘어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유쾌하게 산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유쾌함이란 삶을 가볍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약속이 취소되어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고수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은 행복은 기억의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유쾌하게 사는 사람은 힘든 일도 웃으며 넘기고 좋은 일은 오래 곱씹습니다. 그런 태도가 뇌 속 긍정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즉, 유쾌함은 성격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유쾌한 사람은 실패를 농담으로, 실수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건 이런 유연함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말자. 어제의 실수를 웃어넘기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커집니다. 유쾌함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영국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노년층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끼며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결국 유쾌함은 마음의 비타민이에요. 비싼 보약보다 하루 한 번의 웃음이 더 큰 효능을 줍니다. 물론 인생이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병이 들고 가족과 이별하고 몸이 불편해질 때면 누구라도 지칩니다. 그러나 유쾌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그 단순한 한마디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젊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쾌하게 산다는 건 오늘을 가볍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요즘 웃은 적이 언제였나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늘은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그래, 나 아직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내일의 기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남은 날도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유쾌하게,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의 온도가 바로 젊음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을 유쾌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